재개발 보상금 15억. 모두 은지에게 줄 거야. 어머니, 민수 씨가 장남인데요. 장남이면 추석에도 안 와도 되는 거니? 시댁이 스트레스라며? 사업 자금만 있으면 정말 급해요? 작년에 구시대적이라고 했잖아. 민수야, 엄마, 저는 그런 큰 돈 필요 없어요. 은지야. 마음으로 효도한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덕입니다. 올해 64세이고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손목이 아파도 어깨가 결려도 참고 일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0년 동안 택시를 몰면서 허리가 아파도 목이 결려도 견뎠습니다. 저희 둘 다 오직 한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들이 저희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첫째 아들 민수에게 모든 희망을 걸었습니다. 공부를 정말 잘했거든요. 학원비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이 놀러 갈 때 민수는 학원에서 공부했습니다. 제가 재봉틀을 돌리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아세요? 민수가 학교에서 상을 받아올 때였습니다. 엄마, 이번에 전교 1등 했어요. 그 말 한마디면 하루 종일 아픈 손목도 잊어버렸습니다. 남편도 택시 안에서 라디오를 들으며 혼자 웃곤 했대요. 우리 민수가 또 1등 했다면서 말입니다. 손님들에게도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키운 민수가 드디어 서울의 명문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 붙잡고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해냈다. 우리 민수가 서울대를 가게 됐어. 동네 사람들이 모두 축하해줬습니다. 순덕이네 민수 정말 대단하다. 30년 고생한 보람이 있네.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민수는 졸업 후에 친구들과 함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IT 관련 사업이었는데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지만 점점 규모가 커졌습니다. 제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저희 민수가 서울에서 사업해요. 젊은 나이에 사장님이 됐어요. 정말 꿈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수가 사업이 잘 되면서 자신감도 생겼고 30살이 넘어가면서 결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아빠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에 신혼집이 있어야 하는데 민수가 말을 꺼낸 순간 저와 남편은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돈이 바로 이런 날을 위해서였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서울 집값이었습니다. 민수가 찾아본 곳은 서울 강서구였습니다. 강남은 너무 비싸서 엄두도 낼 수 없고 그나마 괜찮은 30평대 아파트 가격이 5억 원 정도였습니다. 저희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돈이었습니다. 민수야, 얼마나 필요하니? 엄마, 5억 정도예요. 정말 죄송해요. 너무 많은 돈이죠? 하지만 사업도 잘 되고 있으니까 나중에 꼭 갚을게요. 더 큰 집도 사드릴게요. 저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수야, 걱정하지 마라. 엄마 아빠가 마련해 줄게. 그날부터 저희는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재봉일로 모은 돈이 1억 원 정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택시로 모은 돈도
1억 2천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저희가 살던 아파트를 팔기로 했습니다. 20년 동안 살던 집이었습니다. 아이들 키우며 만든 추억이 가득한 집이었지만 그것으로 3억 원 정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 아빠가 가진 돈과 집을 팔면 딱 5억 원이 될 것 같아. 전액 현금으로 사줄게. 민수가 정말 감동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아빠, 너무 감사해요. 사업이 더 잘 되면 꼭 새 집도 사드릴게요. 평생 효도할게요.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에 사인을 할 때를 기억합니다. 5억 원 전액을 현금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전 재산이었습니다. 대출 한 푼도 없이 말입니다. 부동산 사장님도 놀라더군요. 요즘 현금으로 이렇게 큰 돈을 한 번에 내시는 분들이 드문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민수가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하고 나서 저와 남편을 끌어안으며 울었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꼭 효도하겠습니다. 사업 더 키워서 부모님께 새 집도 사드릴게요. 남편이 아들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30년 동안 핸들 잡은 보람이 있구나. 행복하게 살아라. 저도 아들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내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사업도 잘 되고 있으니까 걱정 없어.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30년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전 재산을 쏟아부었지만 아들이 서울에서 좋은 집에 살고 사업도 잘 되고 있다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유진을 처음 만났습니다. 참 예쁘고 똑똑해 보였습니다. 인플루언서라고 하더군요. 온라인 쇼핑몰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 일을 하나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첫인상이 좀 이상했습니다. 저희를 만났을 때도 계속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사진을 찍고 있었나 봅니다.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유진입니다. 인사는 정중했는데 뭔가 형식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대화를 하려고 해도 자꾸 핸드폰을 보더군요. 결혼식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진은 하루 종일 사진 찍는 것에만 신경 썼습니다. 드레스 가는 것, 부케 드는 것, 반지 끼는 것, 모든 순간을 사진으로 찍어서 SNS에 올렸습니다. 저희와 제대로 된 대화할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형식적인 인사만 하고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좋아하니까 저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드디어 저희 민수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구나. 이제 손주도 보겠구나.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보, 저희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되는 거야. 손주들 예뻐해줘야겠어. 저희는 새로운 가족이 생긴 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30년 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이상한 징조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첫 번째 전화를 받을 때였습니다. 민수야, 잘 지내니? 유진이도 잘 지내고? 네, 엄마.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언제 한번 내려와서 밥 먹고 가거라. 아, 요즘 너무 바빠요. 사업도 그렇고 유진이도 일이 많대요. 뭔가 예전과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안부 전화를 했었는데 이제는 저희가 먼저 전화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한 번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신혼이니까 바쁘겠지. 사업도 해야 하고 며느리도 일이 있을 테니까. 그런데 저희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앞으로 얼마나 큰 배신이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결혼 후 2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신혼이니까 바쁘겠지 하고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했습니다. 예전에는 민수가 먼저 전화를 했었거든요. 엄마, 잘 지내세요?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는 저희가 먼저 전화를 해야 했습니다. 민수야, 잘 지내니? 네, 엄마. 바빠요. 대화가 길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길게 통화를 했는데 이제는 5분도 채 안 됐습니다. 언제 한번 내려와서 밥 먹고 가거라. 요즘 너무 바빠요. 사업도 그렇고. 항상 바쁘다는 핑계였습니다. 저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서울에서 사업하느라 바쁘겠지. 며느리도 일이 있을 테고. 하지만 남편은 벌써 눈치를 챘더군요. 순덕아, 뭔가 이상하다. 예전 같지 않아. 여보, 신혼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조금 더 기다려봐요. 저는 여전히 아들을 믿고 싶었습니다. 5억 원을 주면서 평생 효도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 해 제 생일이었습니다. 64번째 생일이었죠. 남편이 아침부터 미역국을 끓여줬습니다. 순덕아, 생일 축하해. 우리 민수한테서 연락 올 거야.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오전에도 오후에도 저녁에도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어서야 저희가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아, 엄마. 무슨 일이에요? 오늘이 며칠인지. 아니. 아, 엄마 생일이구나. 죄송해요. 사업일로 너무 바빠서. 그때 뒤에서 유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누구랑 통화해? 우리 드라마 봐야 하는데. 민수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드려요. 나중에 시간 되면 선물 사드릴게요. 그리고는 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덕아, 이게 뭐냐? 5억 원 줬는데 엄마 생일도 잊어버리냐?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제 생일을 잊어버린다니. 그리고 드디어 그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결혼 후 첫 번째 추석이었습니다. 저는 한 달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여보, 민수 좋아하는 갈비찜 만들어야 해요. 유진이는 뭘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여러 가지 준비해야겠어요. 장을 보면서도 신이 났습니다. 민수 좋아하는 나물들, 전 부치는 재료들, 과일까지 정말 많이 샀습니다. 추석 2주 전에 전화를 했습니다. 민수야, 추석에는 내려올 거지?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만들어놨어. 아, 추석이요. 잠시만요. 전화 너머에서 민수와 유진이 뭔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이번 추석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워? 왜? 유진이가 해외여행을 예약했어요. 이미 다 결제했대요. 그때 옆에서 남편이 전화를 바꿔받았습니다. 민수야, 아빠야. 추석에 해외여행을 간다고? 차례는 어떻게 하려고? 아빠, 요즘엔 다들 명절에
여행 가는 게 트렌드래요. 트렌드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때 유진이 전화를 받골 받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안녕하세요. 목소리는 밝았지만 뭔가 가식적이었습니다. 유진아, 추석에 해외여행을 간다고? 시댁 차례는 어떻게 하려고? 아, 그거요? 요즘은 명절에 시댁 가는 게 아니라 해외여행 가는 게 트렌드예요. 제 친구들도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5억 원을 주며 결혼시켜준 시부모한테 트렌드라니. 유진아, 그래도 첫 번째 추석인데. 어머님, 이해해주세요. 젊은 부부들은 다 이렇게 해요. 명절마다 시댁 가는 건 정말 구시대적이에요. 저희는 태국 푸켓으로 가기로 했어요. 구시대적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모은 돈으로 집을 사준 시부모를 구시대적이라니. 남편이 옆에서 주먹을 쥐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유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명절에 시댁 가서 하루 종일 일만 하는 것보다 여행 가서 힐링하는 게 훨씬 좋잖아요. 시어머니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힐링이라는 말까지 나왔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유진아, 그럼 차례는 누가 지내려고? 아, 그런 건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잘 안 하던데요. 저는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기대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전화 좀 바꿔받아라. 엄마. 민수야, 정말 추석에 안 내려올 거니? 엄마가 한 달 전부터 준비했는데. 민수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이미 비행기 표도 끊었고. 유진이가 정말 가고 싶어 해요. 그럼 차례는? 엄마, 요즘은 그런 거 꼭 안 해도.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습니다. 민수야, 내가 그렇게 말하는 거니? 할아버지, 할머니 차례를 안 해도 된다고? 엄마, 너무 화내지 마세요. 다음에 시간 되면 갈게요. 다음에가 언제니? 그건 나중에 얘기해요. 그리고 유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빨리 끊어. 푸켓 호텔 예약해야 해. 전화를 끊고 나서 저와 남편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딸 은지가 남편 태호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엄마, 아빠, 안녕하세요. 은지는 결혼할 때 겨우 전세 보증금 1억 원만 받았습니다. 민수가 받은 5억 원에 비하면 5분의 1밖에 안 됐죠. 엄마, 추석 준비 어떻게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은지야, 오빠가. 제가 아까 있었던 일을 말해줬습니다. 은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오빠가 정말 그렇게 말했어요? 응. 며느리가 구시대적이라고 했단다. 사위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그게 말이 돼요? 추석에 차례도 안 지낸다고요? 은지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저희가 있잖아요. 저희가 차례 지내드릴게요. 그때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5억 원 받은 아들은 추석에 해외여행을 가고 1억 원 받은 딸은 매주 와서 안부를 묻고 차례까지 지내겠다고 하니 은지야, 미안하다. 엄마가 너한테는 많이 못해줬는데. 엄마, 무슨 소리예요? 저희는 마음으로 받은 게 더 많아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의 희생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이야.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추석 당일이 왔습니다.
저와 남편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차례상을 준비했습니다. 30년 동안 해왔던 일이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순덕아, 민수 자리도 놓을까? 남편이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와도 되는 사람 자리 왜 놓아요?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민수가 좋아하는 갈비찜도 만들었고 전도 부쳤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마음이 바뀌어서 올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버릴 수 없었거든요. 차례상을 차리면서 계속 현관문 쪽을 봤습니다. 혹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해서요.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지만 민수의 연락은 없었습니다. 그때 딸 은지가 남편 태호와 두 손자 손녀가 엄마 아빠 추석 잘 보내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추석 인사드려요. 손주들이 큰절을 하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은지 가족과 함께 차례를 지냈습니다. 하지만 계속 민수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늘 차례 지내러 왔습니다. 손자 민수는 말을 못하겠더군요. 손자가 해외여행을 갔다고 조상님께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은지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손자 은지가 인사드립니다. 민수 오빠는 사정이 있어서 못 왔습니다. 그래도 은지는 오빠를 감싸주더군요. 차례를 지내고 나서 성묘를 갔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산소에 가서 절을 올리는데 정말 죄송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죄송합니다. 손자가 차례를 안 지내러 왔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30년 동안 키운 아들이 이 모양입니다. 성묘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옆집 아주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순덕아, 잠깐만. 왜요? 무슨 일이에요? 민수 며느리 SNS 봤어? SNS요? 전 그런 거 잘 모르는데요. 아주머니가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유진의 인스타그램이었나요? 그 안에 사진이 있었습니다. 푸켓 리조트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유진이 비키니를 입고 수영장에서 칵테일을 들고 있는 사진, 민수와 함께 해변에서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 밑에 쓰여진 글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특히 시댁 스트레스에 노라는 해시태그를 보는 순간 정말 화가 났습니다. 아주머니, 이게 뭐예요? 순덕아, 이거 민수 며느리가 올린 거야. 추석에 시댁 안 와도 되니까 좋다는 뜻인 것 같아. 그 순간 정말 온몸이 떨렸습니다. 시부모를 스트레스라고 표현하다니. 아주머니가 간 후에 철수에게 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철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철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30년 동안 택시 몰아서 번 돈이 저 푸켓 칵테일 값이 됐구나. 여보, 진정해요. 진정하라고? 순덕아, 이게 진정할 일이야? 시댁을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철수가 주먹을 쥐고 벽을 쳤습니다. 허리 망가뜨리면서 핸들 잡은 게 이거였나? 손목 아픈 거 참고 재봉틀 돌린 게 이거였나?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저도 화가 나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해요? 순덕아, 이제 그만하자. 더 이상 기대하지 말자. 그날 철수와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녁에 은지가 아이들을 재우고 혼자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괜찮으세요? 은지도 그 사진을 봤나 봅니다. 은지야,
엄마가 뭘 잘못했을까? 엄마, 잘못한 거 없어요. 오빠가 잘못한 거죠. 그래도 엄마가 5억 원을 줘놓고 마음까지 사려고 했나 보다. 은지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 효도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돈으로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빠는 돈만 받고 마음은 안 준 거예요. 은지야,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해야 하니? 엄마, 이제 오빠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저희가 엄마 아빠 모실게요. 은지의 말을 들으니 조금 위안이 됐습니다. 은지야, 엄마가 너한테는 많이 못해줬는데 미안해. 엄마, 무슨 소리예요? 저는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돈보다 더 큰 걸 받았다고요. 그때 정말 깨달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구나. 그날 밤 잠자리에서 남편과 이야기했습니다. 더 잘해준다고 해도 부모 마음 알아주는 자식은 따로 있네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우리가 바보였지. 여보, 이제 정말로 그만해요. 더 이상 민수한테 기대하지 말아요. 그럼 우리 남은 재산은 어떻게 할까? 은지가 있잖아요. 은지와 손주들한테 줘요. 그 순간 정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30년 동안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야 진짜 가족이 누군지 알겠더군요. 여보, 우리 이제부터 새로 시작하자. 네, 여보.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요. 그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민수에게서 연락 오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혹시나 하는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은지와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딸이 저희에게는 아들보다 더 소중한 존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추석 이후로 저와 남편은 정말 마음 편하게 지냈습니다. 더 이상 민수에게서 전화 오기를 기다리지 않았고 먼저 연락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딸 은지와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했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은지네가 놀러와서 함께 밥을 먹고 손주들과 놀아줬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 손주들이 안겨올 때면 정말 행복했습니다. 남편도 많이 편해졌습니다. 여보, 이제야 마음이 편하네. 더 이상 배신당할 일도 없고. 맞아요. 진짜 가족이 누군지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오후 정말 오랜만에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1년 만이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급한 느낌이었어요. 민수야, 웬일이니? 1년 만에 전화하네. 엄마,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사업이 너무 바빠서. 또 사업 핑계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래, 뭔 일이니? 엄마, 사실은 사업이 좀 어려워졌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직감이 왔습니다. 아, 돈 때문에 연락했구나. 어려워졌다는 게 무슨 뜻이니? 투자했던 프로젝트가 실패하면서 자금이 부족해졌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역시 나였습니다. 1년 만에 하는 연락이 돈 달라는 얘기였습니다. 민수가 본격적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3억 정도가 더 필요해요. 3억? 네, 사실 이미 2억은 대출을 받았는데 부족해서요. 엄마, 아빠께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5억 원짜리 집을 사줬는데
그 집으로 2억 대출을 받았고 또 3억을 더 달라고. 그때 유진이 전화를 바꿔받았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성공해야 나중에 부모님을 더 잘 모실 수 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1년 전에 시댁을 스트레스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잘 모실 수 있다고. 남편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유진아, 1년 전에 우리를 구시대 사람이라고 하더니 이제 와서 돈 달라고. 다시는 우리한테 손 벌리지 마라. 트렌디한 너희는 트렌디하게 알아서 해라.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며칠 후 마침 추석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은지 가족과 조용히 차례를 지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석 당일 오전 갑자기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문을 열어보니 민수와 유진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과일 상자 하나씩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어색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추석 인사드리러 왔어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1년 전에는 명절은 패스라고 하며 푸켓으로 여행을 갔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추석 인사를 드린다고. 민수야, 너희 왜 왔니? 엄마, 추석인데 당연히 와야죠. 작년에는 사정이 있어서 못 왔지만. 유진도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성의껏 준비했어요. 이 과일도 비싼 걸로 샀어요. 남편이 냉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작년에는 푸켓이 더 중요했잖아. 올해는 왜 갑자기? 민수와 유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은지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현관에서 오빠와 마주친 은지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빠, 왜 왔어? 은지야, 추석인데 당연히 와야지. 분위기가 어색해진 가운데 저는 모든 가족이 모인 김에 중요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다들 앉아라. 중요한 얘기가 있어. 사실 며칠 전에 깜짝 소식을 들었습니다. 돌아가신 시부모님께서 물려주신 부산 근교의 작은 땅이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된 거였습니다. 시아버님께서 물려주신 그 땅 있잖아. 재개발이 확정됐어. 민수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재개발요? 그럼 얼마나? 보상금이 15억 원 정도 될 것 같아.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15억 원이라는 거금이었거든요. 유진이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요? 15억이요? 민수도 계산기를 두들기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 사업자금 문제도 해결되는 거네요. 그때 저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어. 그 15억 원 전부를 은지에게 줄 거야.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뭐라고요? 들었잖아. 15억 원을 은지에게 상속할 거야. 유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그게 말이 돼요? 저희가 장남인데. 장남이면 추석에도 안 와도 되는 거니? 민수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사정이 있어서. 그리고 저희가 정말 급해요. 사업자금만 있으면. 민수야, 작년에 너희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시댁은 스트레스고 구시대적이라고 했잖아. 은지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그런 큰 돈 필요 없어요. 은지야, 너는 마음으로 효도했으니까 받을 자격이 있어. 제가 15억 원을 은지에게 상속하겠다고 말한 순간 거실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유진이 벌떡 일어나더니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님, 이게 말이 돼요? 저희가 장남인데. 유진아, 목소리 좀 낮춰라. 어떻게 목소리를 낮춰요? 15억을 다 은지 씨한테 준다고요? 민수도 당황하며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너무 갑작스럽게 결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가족회의라도 해야죠. 가족회의? 1년 동안 연락도 안 하던 사람이 무슨 가족회의야? 그때 유진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그동안 서울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세요? 힘들게? 5억 원짜리 집에서? 그게 뭐가 대수라고요? 요즘 서울에서 5억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정말 어이가 없어서 물었습니다. 그럼 15억은 큰 돈이고? 당연하죠. 15억이면 강남에 진짜 좋은 집도 살 수 있고 사업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남편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유진아, 내가 지금 뭔 말을 하는 거냐? 아버님도 생각해 보세요. 장남이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은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저는 그런 큰 돈 필요 없어요. 오빠가 가져도 돼요. 그러자 유진이 더욱 흥분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유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그동안 왜 연락을 안 했는지 아세요? 왜? 부산까지 내려오는 게 얼마나 번거로운지 모르세요. KTX 표값도 비싸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시댁이 스트레스라고 한 거야? 맞아요. 솔직히 명절 때마다 내려와서 차례 지내고 음식 준비하고. 정말 스트레스예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드디어 유진의 진짜 마음이 드러난 거였습니다. 민수가 유진을 말리려고 했습니다. 유진아, 그만해. 왜 그만해요? 이제 솔직하게 얘기해야죠. 어머님, 아버님도 이해하셔야 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해요. 남편이 주먹을 쥐고 일어났습니다. 이 자식이 정말. 아버님, 저 틀린 말 했어요? 15억이면 저희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저는 차분하게 일어나서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유진아, 고마워. 네. 뭐가요? 내가 진심을 말해줘서 고마워. 이제 확실히 알겠어. 뭘 알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우리가 뭔지 말이야. 5억 원 받을 때는 평생 효도하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우리가 스트레스고 번거롭다는 거지. 유진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건. 유진아, 내 말이 맞아. 우리는 정말 구시대 사람이야.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유진이가 흥분해서 그런 거예요. 민수야, 너도 마찬가지야. 1년 동안 연락도 안 하다가 돈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게 효도니?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좋아, 그럼 이제부터 우리도 솔직하게 살자. 엄마, 민수야, 유진아. 너희가 우리를 번거롭다고 생각하듯이 우리도 이제 너희를 과거로 치부하겠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미 변호사랑 상의해서 서류도 준비해뒀어. 유진이 그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어머님, 설마 진짜로 15억 원 전액을 은지와 손주들에게 증여하는 서류야. 민수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유진이가 방금 뭐라고 했는지 다 들었잖아.
남편이 거들었습니다. 맞아. 번거롭고 스트레스라는 사람들한테 왜 재산을 줘야 하냐? 은지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저는. 은지야, 내가 그런 마음이니까 더 줘야겠어. 진짜 효도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그 자리에서 저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15억 원은 은지 것이야. 유진이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너무해요. 저희가 5억 받았다고 해서 15억을 못 받을 이유가 있어요? 있지. 마음이 없으니까. 마음? 돈도 없는데 무슨 마음이에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정말 잘한 결정이라고. 유진아, 바로 그거야. 너는 돈으로만 모든 걸 생각해.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야. 민수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엄마, 저희 진짜 어려워요. 사업 망하면 어떻게 해요? 민수야, 사업은 내가 알아서 해야지. 30년 동안 키워준 게 너를 망나니로 만들려고 한 게 아니야. 유진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트렌디하게 알아서 살아라. 너희 말대로. 남편이 일어나서 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제 나가라.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마라. 민수와 유진이 나간 후 거실에는 진짜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은지가 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은지야, 엄마가 이제야 정신을 차렸다. 진짜 가족이 누군지 알겠어. 손주들이 달려와서 안겼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 지켜드릴게요. 그 순간 정말 행복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사랑이었거든요.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30년 만에 진짜 복수했네. 복수가 아니라 진실을 찾은 거죠. 은지 남편 태호도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저희가 평생 모시겠습니다. 태호야, 고마워. 진짜 가족이 따로 있었구나. 그날 이후로 저희 집은 정말 평온해졌습니다. 더 이상 배신당할 걱정도 상처받을 일도 없었습니다. 민수에게서는 몇 번 더 전화가 왔지만 저희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관계였으니까요. 민수와 유진을 집에서 내보낸 그날 밤, 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정말 편안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끝났네.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진짜 행복해지자. 그 후 6개월 동안 저희 집은 정말 평온했습니다. 더 이상 민수에게서 전화 올까봐 노심초사하지 않아도 됐고 뜻밖의 요구에 상처받을 일도 없었습니다. 대신 은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손주들이 와서 마당에서 뛰어놀고 저희는 그 모습을 보며 진짜 행복을 느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할아버지, 같이 축구해요. 이런 소소한 일상이 15억 원보다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은지도 자주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편안해 보이셔서 보기 좋아요. 정말 그랬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진정한 평화였거든요. 하지만 민수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나간 후에도 계속 전화를 걸어왔거든요. 처음에는 하루에 10번도 넘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전화 좀 받아주세요. 아빠, 제발 한 번만 통화해요. 하지만 저희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관계였으니까요.
한 달 후에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아빠, 유진이랑 헤어질게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남편이 그 문자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여보, 봐. 이제 와서 헤어진다고 하네. 15억 원 때문에 말이야. 저도 한심했습니다. 진짜 뉘우친다면 진작에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2달 후에는 직접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 문 좀 열어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요. 하지만 저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은지가 찾아와서 정식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엄마, 아빠, 15억 원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부담스럽기도 해요. 은지야, 왜 부담스러워? 이런 큰 돈을 받을 자격이 있나 싶어서요. 남편이 은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은지야, 내가 제일 자격 있는 사람이야. 우리를 진짜로 사랑했으니까. 은지가 계획을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 돈으로 부모님께 새 집을 사드리고 싶어요. 새 집? 네, 부산에 깨끗하고 좋은 아파트 사서 부모님이 편하게 지내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은지야,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하려고? 저희는 지금 집에서도 충분히 행복해요. 부모님이 편안하신 게 더 중요해요. 태호도 거들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저희가 평생 모시겠습니다. 이제 편하게 지내세요. 며칠 후 은지 가족이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엄마, 아빠, 새집 계약 완료됐어요. 은지가 기쁜 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어디로 정했어? 바다가 보이는 깨끗한 아파트예요. 병원도 가깝고 교통도 좋고요. 태호가 덧붙였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1층이라 엘리베이터 걱정도 없어요. 손주들도 신나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새 집에서도 같이 놀아요. 할머니, 새 집에 우리 방도 만들어주세요. 그 순간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싶었거든요.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 맞아요. 진짜 가족과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이요. 그날 밤 저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민수만 바라보고 살았지만 정작 진짜 가족은 따로 있었다는 것을,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진정한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이에요. 민수와 유진의 뒤늦은 후회는 안타깝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을 때 빛나는 거니까요.